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리투스 랩의 랩장인 황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랩의 이름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피리투스고 라틴어로 스피릿 혹은 breathing이라고 합니다. 그 랩 소개를 보면 책 속 등장인물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 게 목표인 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짓게 됐고요. 이제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 배경을 아시겠죠? 저희 랩이 시작됐었던 이유는 사실 약간의 인문학적 가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지향하는 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특화적으로 뭔가를 탐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시작이 됐었던 랩이에요. 그 시작이 인문학의 부재였어요. 이제 여러 매체의 등장이나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즐겁게 쇼츠라던가 릴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콘텐츠는 생성돼서 사람들에게 푸시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제공되는 것들을 푸시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 첫 번째. 그리고 핵개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나라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고민은 내가 고민해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많이 두드러져요. 아마 이거를 많이 겪으실 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제 신입들이 딱 오는데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경력이 맞아. 이런 커리어를 밟아야 돼. 그래야 너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마 꼰대라는 소리를 좀 들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문제는 내가 고민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시대죠. 또 과도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박차가 가해진 이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까?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이제 사람들의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의 힘과 이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스스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랩은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랩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할 때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이런 캐치프레이즈에서 저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랩원분들을 모집하고 이제 랩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생각을 했을 때 융합이라는 키워드, 너무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방면에 계신 분들을 모셔야 했었고 다방면에 계신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랩의 문화 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 어떻게 사람들을 묶을 수 있을까를 초반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열정이었어요.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 열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미로 함께 할 수 있는 랩을 지향을 해야 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으니 여러분도 피드백을 항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랩은 본업이 아니죠. 이제 수익을 얻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열정만으로 처음에 막 달려갔을 때 금방 지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기반의 가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치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랩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마케팅 직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랩에 참여했을 때 이 랩에서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과 일치하느냐 이제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협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술 테크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합류한 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 그다음에 다양한 성향이 어우러지는 랩을 지향을 해야 해요.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직과 아니신 분들의 성향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대화하는 방식이라던가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랩이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사람에 대한 구성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의 이제 종사하는 도메인이나 갖고 있는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키워드들입니다. 연예계 쪽에서 마케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약간 교육 마케팅으로 넘어오셨는데 또 웹앱 개발 때 회사의 팀장으로 개발팀장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범죄학이랑 심리학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IT 교육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하셨던 분들이나 뭐 국어 교육에 계시다가 지금은 IT 직군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랑 시각화랑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클라우드 쪽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향과 이제 이런 어떠한 기술 이제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랩이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시작을 한 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 이제 1, 2, 3까지 이제 바라보는 랩도 이제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약간 신생 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는 이제 토익 익스페리먼트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익 프로젝트라고 하기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저희가 책 속 인물을 AI로 구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말투 제어가 안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GPT-4.5가 나오기 전 모델들이에요. 말투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청자와 화자 간의 국적이나 나이, 연령 차에 의한 말투 제어가 잘 안 돼요. 존댓말을 쓰다가 갑자기 풀리고, 영어를 하다가 한국말을 섞고,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로 변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번역이 좀 잘 되는데 GPT-4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영어 단어가 가진 의미를 fully 한국어로 트랜슬레이트를 못 시켜줬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랑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랑 AI가 조금 다른 느낌을 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간관계 내의 감정, 그래서 인물 간 사건과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정 서술이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이래서 좋다, 저래서 싫다, 화가 난다, 이런 서술은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책 속 인물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네이버가 얼마 전에 캐릭터 AI를 내놨죠. 이제 웹툰을 베이스로 웹툰 캐릭터를 AI로 만든 건데 저희는 약간 핀트가 달라요. 이제 웹툰 캐릭터 AI는 지금 있는 그 웹툰의 캐릭터를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채팅을 하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일상 대화나 유흥 이제 엔터테인을 위한 대화를 위주로 나눌 수 있는 AI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책 속 인물을 AI로 이제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는 책 속 인물과 좀 깊이 있는 대화나 이제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를 충족시키자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 인간관계 내의 감정에서 어디까지 깊이 있는 형용사 사용과 서술어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는 저희한테 굉장히 키포인트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시점의 인식에서 이 시점 통제가 잘 안 돼요. 이제 LLM을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는 않았고요. 그저 저희가 어떤 시스템 프롬프트로만 통제를 하려고 했던 선에서는 시점 통제가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댓말 사용이 원활하지가 않다거나 나이와 성별과 맞지 않는 화자 간의 이제 인지 상태, 그러니까 10살이 가장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한 대화를 해요. 답변을.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왜?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번역 과정에 어감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상황 서술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었어요. GPT-4 전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설명충인 거죠. 저희는 그렇게까지 대화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다음에 굉장히 무한 긍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블릭으로 뿌려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웬만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엔딩이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 슬펐지만 이해가 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저 사람은 서운했을 거야 이러고 혼자 굉장히 용서 프로세스를 막 돌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책 속에서는 또 이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맥도날드를 알아요. 자꾸. 저희가 안내 일기로 지금 프로토타입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자꾸 징거보거나 빅맥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중간중간 내뱉으면서 저희가 이 시점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도 조금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책 속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 책 속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넣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분리시켜서 재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건별로, 사건별 감정별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넣으면 좀 인식이 잘 될까? 그 다음에 LLM에 긍정주의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점 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연구가 좀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점들을 메인으로 저희가 시도를 여러 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킹이나 청크별 감정 형용사를 좀 분리해 보자, 혹은 뭐 주요 용어 사전이라는 걸 구축해 보자. 이제 이런 니즈들은 홍길동이 홍길동다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사전으로 그 캐릭터만의 모음 사전집을 만들자. 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긍정주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점 인지에 대한 프롬프트는 사실상 이거는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시스템 기획 측면에 달려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헐루시네이션이죠. 환각이고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내 일기를 제공을 했는데 세계관이 죽은 책 속 등장인물을 어떠한 가상의 뭐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나라 혹은 행성에다가 되살려 놨다. 그래서 얘가 마치 현실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인지는 해 라는 우리가 세계관의 스크립트를 짜면 저렇게 제공이 돼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애는 죽은 걸로 끝, 그 시점에 살았던 애는 그 시점에 살았던 애로 끝, 되살린다라는 개념을 서비스에 녹이지 않는다 그러면 서비스 기획 관점에서 저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빠르니까요. 파이썬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뭐 프레젠테이션 로직이랑 시스템 프롬프트 파이썬으로 저희가 빨리 돌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은 메모리 이제 기억, 장기 기억이냐 단기 기억을 요구하는 질문이냐, 혹은 이게 감정이라는 거를 서치를 해야 되는 질문이냐 아니냐, 혹은 이제 뭐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앞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API를 앞에 두고 저희가 뒤에 LLM 모델을 가져가고 레그를 가져갑니다. 이제 크로마 DB를 저희는 쓰고 있고요. 무료라서요. 네, 그래서 레그로 저희가 크로마 DB를 쓰고 있고, 주로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측두엽이나 후두엽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저희가 레그 쪽으로 많이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뭐 어떠한 키워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이 질문을 딱 어렸을 때 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뇌는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이런 랭킹 서치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레그 쪽에 녹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LM 같은 경우는 4.5가 말투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웬만한 제너럴 프로세싱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이 애매하게 들어왔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대답 같은 거 되게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튜닝이 필요한 부분, 그 무한 긍정주의,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거는 3.5로 지금 튜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로 저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주요 논의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거치는가를 저희가 알았어야 했어요.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던가 워크플로우 구조를 그려야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프롬프트 체이닝부터 백단 모델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인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프로세스로 사고를 하고 어떤 결과를 거쳐서 답변을 내뱉는가. 그 다음에 LLM의 긍정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길동이 홍길동일 수 있는 요소란 그 사람의 외향인 것인가, 말투인 것인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깊이 있는 대화란 과연 무엇인가?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화두예요. 지금까지도 저희 화두고요. 사용자는 어떤 대화를 깊이 있다고 느끼는가를 다 물어봤습니다. 랩원들한테 다 물어봤고, 어떤 분은 계란 후라이가 맛있어가 아니라 뭐 노른자가 뭐 어떤 영롱한 아름다움 뭐 이렇게까지 서술의 형용사가 깊어야 깊이 있다. 혹은 뭔가 굉장히 딥한 주제를 나눌 수 있어야 깊이 있다. 이게 사용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평균치 내지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제 요건 저희가 아직도 약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논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생각보다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요게 요 for all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대답하는 거 되게 많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거짓말하고 그래요 괜찮아 맛있었어 이러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 그 책 어땠어? 읽진 않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너럴한 어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GPT-4o 성능이 마침 나와줘서 잘 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5로는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점의 중요성 이제 이건 서비스 기획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도 약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요 논의는 시스템 고도화 하고 컨텐츠 개발 쪽으로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 프로토타입 구축한 걸 어떻게 또 고도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했을 때 사용자도 재미가 있고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랩 자체의 조직 문화도 약간 융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추구를 하자라고 해서 존중하기, 추구하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랩은 능력주의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시도일 수 있는데요. 능력주의보다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졌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에서는 더 폭발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측면으로 각자가 가진 관심사와 세계관을 서로에게 2주에 한 번 격주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지금까지 저희 랩 안에서 랩원들이 이제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주제들이고요. 뭐 발레라던가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의 삶,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하게 살고 있는 랩원도 계시고, 네,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분, 그다음에 사이버 가수랑 버추어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같이 간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다 보니까 기술적인 스택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는 먼저 나가 계신 분들한테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갔을 때 그분들도 학습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깊이 있게 뭔가를 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기술 스택이신 분들은 인문학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런 논문을 리뷰를 같이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스택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은 이제 저런 플립 러닝 저희가 이런 강의를 같이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레벨을 좀 맞춘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남주려고 공부를 하는 랩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랩을 저희는 지향을 해요. 네, 그 과제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압박감을 느껴서 못 나오시거나 아니면 결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셨으면 안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괜찮다, 이제 약간 그런 문화를 저희는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몇 년을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유 시간을 들여서 뭘 했던 간에 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당연한 건 없다, 좀 좋은 말 하고 잘 진행을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랩이랑 저희 이제 연구하는 내용 소개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